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사실은 당신의 수명을 줄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는 그 음식이 오히려 응급실로 가는 원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와 병원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진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인 환자들만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데 왜 더 아픈 걸까요?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었는데 왜 오히려 병원에 자주 가야 하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하고 계신 잘못된 습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신다면 앞으로 병원 갈 일과 수술할 일을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71세 이철수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잇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습니다. 배가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잇몸 일으키기는 젊은 사람에게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디스크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하면 쉽게 손상됩니다. 좋다고 믿었던 운동이 사실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68세 최진규 선생님은 식스팩을 만들겠다며 매일 100개 잇몸 일으키기를 하셨습니다. 3달이 지나던 어느 날 허리가 꺾이며 주저앉았고 다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 디스크 파열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했던 운동이 평생 허리를 못쓰게 만든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다는 말을 믿고 무턱대고 따라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운동 습관도 혹시 이런 위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여름철 많은 어르신들이 시원한 콩국수를 즐겨 드십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난 여름 75세 박영수 어르신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손발이 저린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콩을 섭취하면 칼륨을 몸에서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 속에 쌓이면서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콩국수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73세 최영호 어르신은 매일 2그릇의 콩국수를 드시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님은 콩자반을 즐겨 드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콩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과도하게 드셨던 겁니다.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은 균형과 절제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생활 습관입니다. 65세 김순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목이 뻐근하다고 크게 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 좋은 줄 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팔과 손끝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추 디스크 탈출이었습니다.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목을 크게 도는 동작은 겉으로는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노화로 약해진 경추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심코 목을 돌리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부터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운동, 음식, 생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행동 같지만 사실은 병을 부르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방법을 고치고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면 누구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만 실천하셔도 병원 갈 일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렸던 조언이 바로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다쳤던 경험,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났던 경험, 아니면 평범한 습관이 병을 만든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도 젊을 때처럼 운동하고 식사하고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자꾸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고치셔도 남은 인생에서 병원 갈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무리한 등산입니다. 은퇴 후에 등산을 취미로 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매주 산에 오르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무릎 관절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파른 산길을 자주 오르면 연골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70대 초반에 관절 수술을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등산을 지나치게 즐기던 분들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무릎을 망가뜨리고 평생 고통을 남긴 것입니다. 실제로 67세 박모 어르신은 매일 산에 오르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져 늘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산행은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평지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술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나이 든 간과 위장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술은 독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술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거나 합병증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술을 끊지 못해 결국 간경화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술을 줄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술자리는 보통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안주도 기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 고혈압, 뇌졸중의 지름길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좋지만 술이 아닌 차와 대화로 즐기시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지나친 약 의존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도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짠 음식을 줄이지 않고 당뇨약을 드시면서 여전히 단 음식을 즐기신다면 약만으로는 결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약은 몸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요.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약은 결코 기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72세 김모 어르신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셨지만 여전히 짠 음식을 즐겼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만 믿고 생활을 바꾸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함께 고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잠을 줄이고 새벽까지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며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노화된 몸에 치명적입니다. 밤에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으면 뇌와 심장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혈당과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69세 이모 어르신은 새벽 2, 3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늦게 주무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면이 약보다 더 강력한 보약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무심코 하는 흡연입니다. 나이 들수록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숨어서 더 피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담배는 폐암뿐 아니라 치매와 심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진 60대 이후에는 단 한 개비의 담배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버텼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폐와 혈관은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을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실제로 65세에 담배를 끊은 분이 70세에 검사했을 때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모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산에 자주 오르기, 술자리 즐기기, 약에만 의존하기, 밤 늦게 잠들기, 담배 피우기.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고 올바른 방법으로 바꾼다면 누구든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행복하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습관을 바꾸고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술, 담배 줄이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건강 수명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 혹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등산을 너무 자주 하시나요? 술자리를 자주 가지시나요? 아니면 잠을 줄이고 늦게까지 깨어 계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음식 중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당신의 혈관을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몸에 좋다며 매일 챙겨 먹은 그 선택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과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식탁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남은 인생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콩을 매일 과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콩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몸에는 높은 칼륨과 단백질 찌꺼기가 부담이 됩니다. 여름에 콩국수를 자주 드시거나 두유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 다리 힘 빠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칼륨이 높게 나오면 응급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콩은 무조건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3번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콩자반, 콩국수, 두유, 두부를 한 날 여러 번 겹치지 않도록 식단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곰국과 진한 국물입니다. 뽀얀 국물이 영양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끓여 녹아나온 포화지방이 혈관을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물은 밥맛을 끌어올리지만 염분과 지방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무릎이 아파 활동이 줄어든 시기에는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위로를 주더라도 자주 마시면 혈압과 체중이 함께 오릅니다. 고기는 건져서 기름을 제거하고 국물은 반 이상 줄이십시오. 하루 물 섭취는 충분히 하되 맑은 물과 차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회와 나름식입니다. 신선하면 문제없다고 믿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장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나름식의 세균과 기생충은 면역력이 약한 몸에서 큰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가 있다면 작은 감염도 길게 이어집니다. 회가 좋다면 대신 익힌 생선을 선택하고 조리 시간과 온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을 즙으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착즙하면 당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배는 금세 다시 고파집니다. 아침 공복 주스는 순간적으로 상쾌할 수 있지만 오후의 졸림과 저녁의 폭식을 부릅니다. 과일은 손바닥만큼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물은 물로 채우고 배는 식사로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김치와 젓갈을 마음 놓고 드시는 습관입니다. 발효 음식은 장에 좋다는 믿음이 있지만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상합니다. 찌개와 국물에 김치까지 곁들이면 하루 나트륨이 순식간에 넘칩니다. 평소 손이 자주 붓거나 밤에 다리가 쥐가 난다면 염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치는 작은 접시에 덜고 씻어 드시거나 신선 채소와 섞어 짜지 않게 드십시오. 입맛은 3주면 바뀌고 바뀐 입맛은 혈압을 내려줍니다. 여섯 번째는 씹기 귀찮아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찾는 습관입니다. 식빵, 과자, 푸딩, 햄, 소시지는 부드럽고 달고 짜서 적게 씹어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미네랄은 부족하고 당과 염분과 첨가물은 많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다면 반찬을 잘게 썰고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되 재료의 본모습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고 포만 중추를 자극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일곱 번째는 물 대신 카페인 음료로 버티는 습관입니다. 커피와 홍차는 향기로운 위로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쉽게 부족해집니다. 오후의 커피는 밤잠을 방해해 다음날 혈압과 혈당을 흐트러뜨립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1컵, 점심 전후로 물 2컵, 운동 전후로 물 1컵을 지키면 몸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마실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마음속으로 확인하는 작은 의식이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 겹쳐 먹는 습관입니다. 서로 작용이 겹치거나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라벨의 하루 기준량을 확인하고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쉬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식단의 빈틈을 메우는 보조일 뿐입니다. 먼저 식탁의 균형을 세우고 나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욕심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진하게 먹고 빨리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식탁을 바꾸면 약이 줄고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집니다. 그 변화는 일주일만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항목 중에 지금 바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콩을 매일 먹는 습관인가요? 국물 위주의 식사인가요? 주스로 채우는 아침인가요?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3주 뒤 혈압과 몸무게 수면 상태를 적어보시면 달라진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내가 바꾼 한 가지 습관과 느낀 변화를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의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병을 멀리하고 건강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꾸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무리로 안전한 대체 선택을 정리하겠습니다. 콩 대신 계란 흰자와 생선과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채우십시오. 곰국 대신 맑게 우린 채소국과 미역국을 드십시오. 회 대신 구이와 조림을 드시고 레몬과 향신채로 풍미를 더하십시오. 주스 대신 통과일을 손바닥만큼 드십시오. 김치와 젓갈은 소량으로 즐기고 신선 채소와 견과를 곁들이십시오. 가공식품 대신 제철 식재료로 단순하게 차리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컵과 가벼운 걷기로 열고 하루의 끝은 조용한 호흡과 일찍 잠들기로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결심한 작은 변화가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도 충분히 길고 넉넉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오늘의 식탁을 단단히 지키면 앞으로의 해가 더 밝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천 가능한 건강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